네, 반갑습니다. 슈팅TV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요 영상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글라스노드의 자료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틀 전쯤의 내용인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빠졌다가 올라왔을 때 약 10만 7천 달러 돌파했을 때, 자료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온체인 지표거든요. 근데 온체인 지표가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또 알트코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이틀은 수익성으로 왜 복귀를 하고 이렇게 했고요.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로 회복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 수준이 초기 10만 달러 돌파 당시보다 차익 실현 매력도가 낮아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보유, 홀딩과 유통량 감소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1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예전에 10만 달러 돌파할 때 보다가는, 파는 게 작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파는 게 이제 매도가 작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말 평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높은 곳까지 가려고 팔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맞죠? 네, 뭐 9만 5천 불, 10만 불, 뭐 10만 5천 불, 어떤 사람은 또 11만 불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매도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랑은 다른 분위기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시장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네, 그래서 시장은 급격한 당시의 매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2주밖에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6천 달러에서 당시에 9만 9천 달러로 하락했고요. 그러나 시장은 단기 보유자들의 기준 가격 9만 8천 300달러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수준은 국내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선입니다.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하면 155일 미만 비트코인을 구매한 지 그들은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155일이 넘어가면 이제 장기 보유자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155일 미만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이 얼마였습니까? 98,300달러, 98,200달러. 98,000달러 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가운데 추가 하락 위험은 여전히 떠돌고 있지만 미국이 중재한 두 나라 간의 휴전으로 감정이 안정되고 10만 7천 달러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시기에도 시장이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전히 강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기본적인 모멘텀이 상승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당시에 그쵸? 네, 그걸 깼다면 9만 8천 달러를 깨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이 깨지니까 아마 매도 압력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고 역시 상승의 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시장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온체인 지표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총 수익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켓 캡,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드 캡 그쪽에 두 개가 있는데 마켓 캡은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시장의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그리고 실현된 자본금 리얼라이즈드 캡 요거는 그죠? 약간 다른 개념인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자산의 현재 규모를 평가하기에 두 가지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시가총액으로 유통 중인 각 코인의 가치, 그렇죠? 코인의 가치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코인의
온체인 가격 스탬핑을 사용하여 실현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실현 시가총액은 각 코인의 마지막 거래 가격 있죠? 네, 팔거나 사는 거 있죠. 마지막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네트워크의 실제 유동성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마켓캡 전체 시가총액은 2조 1,300억 달러입니다. 코인 시장이 2조 1,300억 달러 그리고 실현 시가총액은 9,58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죠. 네, 여기가 보면 마켓캡, 그렇죠. 이건 리얼라이드 마켓캡, 황토색은 그렇습니다. 두 지표 모두 이번 주기에 상당한 성장을 보였는데 시가총액은 최저 3,040억 달러에서 2조 1,300억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많이 한 6배 정도 뛰었네요. 7배, 그죠? 7배 정도 상승을 했고, 실현 시가총액도 4천억 달러에서 9,550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비트코인으로의 막대한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성장하는 성숙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이 아주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두 번째, 시가총액을 아까 앞에서 봤던 시가총액을 유통 공급량의 현물 가치로 간주하고 실현 자본금을 비트코인으로 저장 또는 보관된 가치로 간주하면 이 둘의 차이는 네트워크 전반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현되지 않는 이익 또는 손실을 나타내는데요. 현재 실현되지 않은 총 이익은 1조 2천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경험한 상당한 가치 상승을 강조하지만 감정이 바뀔 경우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1조 2천억 달러는 언제든지 시장에 실현되지 않은 총 이익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높았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곧바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2021년도 쌍바닥, 그쵸? 네, 쌍바닥이 아니라 더블탑 이럴 때 보면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2021년 4월에 2021년 11월에도 신고점 세울 때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익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2024년도 7만 불 넘었을 때 그때도 실현되진 않은 이익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죠. 가격이 조정받았죠. 작년 여름하고 가을 초가을까지. 그리고 올해 이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또 조정받았죠. 그렇죠? 작년 말 올 초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지금 1.2 트릴리온 달러, 그렇죠? 1조 2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쩌면 최근에 들어온 가격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다만 반대로도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왜? 평단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MVRV를 보게 되면 MVRV 지표는 투자자 수익성에 대한 대안적이고 무차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데 분자가 시가총액, 그다음에 분모가 실현 가치 비율로 구성됩니다. 이는 평균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장부상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시면 현재 투자자 1인당 평균 비트코인 수익률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125%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평균 수익률입니다. 125%.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2024년 3월 당시 가격이 7만 달러일 때, 7만 3천 달러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와 2024년 12월 시장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기록했던 180%의 수익성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좀 아구가 맞아 이거죠? 아구가 맞습니다. 당시에 7만 달러 넘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는 7만 달러 넘었을 때가 오히려 수익이 컸습니다. 낮은 데서 잡았으니까 당시에 2만 불, 3만 불 잡은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평균 수익이 185%,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177%, 12월 달에 3월에 185%. 근데 지금은
다시 11만 달러 거의 왔습니다만은 125%. 낮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달러화 기준 미실현 이익이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MV/RV 비율이 고점보다 낮은 것은 두 수익성 지표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실현 시가총액,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시가총액 가격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때랑은 뭔가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석의 세분화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코인 연령대별 수익성 현황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오실레이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동일 가중 복합 지표는 평균적으로 코인을 수익 상태로 유지하는 연령대별 코호트의 수를 측정합니다. 이 연령대라는 건 사람 나이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매한 지, 보유한 지 얼마 된 그 연령대입니다. 뭐 1년도 있고 1년에서 3년, 뭐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7년에서 10년, 10년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155일 미만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개념적으로 이는 일종의 모멘텀 지표로 가능하며 투자자 기반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이 수익으로 전환되는지 손실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은 2024년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24년 5월에서 9월 여기죠. 가격 빠졌을 때, 그리고 2025년 1월에서 4월 요때 빠졌을 때 최근이죠. 이 누적 기간 동안 나타난 급격한 하락과는 달리 투자자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이고요. 예, 여기 상단이고, 네, 여기 하단인데 상단은 투자자 수익성이 좋았던 거, 그리고 중간은 네, 그냥 보통, 예. 그리고 이게 밑에는 좀 낮았던 건데 그 당시에 보면은 물론 이제 중간 하단으로 내려왔는데요. 하단으로 내려왔지만 과거처럼 요 하단 밑에까지 빠져가지고 수익성이 확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합지수는 최근 플러스 1 표준 편차, 그렇죠? 한계점을 돌파하여 모든 코인 연령대의 보유자에게 긍정적인 수익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밴드의 상단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의 평단이 좋든 나쁘든 간에 대부분이 다 수익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연령대에 관계없이. 자, 하지만 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은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평가하기에 매일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규모를 관찰할 수 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실현 이익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가격이 최고가와 매우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딱 봐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기 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뭐 10만 8천 불, 11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 녹색, 진한 녹색이 과거에는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네, 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현재는 하루 평균 약 8억 7,200만 달러의 이익이 확정되는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 이익이 8억 7,200만 달러인데 이는 각각 역대 최고치인 7만 3천 달러 언제입니까? 작년 3월이죠. 예, 작년 3월 여기입니다. 그때는 네, 그쵸? 네. 7, 그다음에 10만 7천 달러. 그러니까 그때 28억 달러. 네. 그러니까 7만 달러, 7만 3천 불 했을 때는 하루에 그때는 실현 이익이 28억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 대단했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무려 32억 달러입니다. 하루에 막 이렇게 이익을 확정했던 게, 그러니까 익절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하루에 32억 달러. 대단했는데 지금은 가격은 그것보다 높습니다만은 얼마예요? 10억 달러가 안 됩니다. 8억 7,200만 달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떻다? 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한참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죠? 한참 올라가야 되지. 하루에 그쵸? 네. 28억 달러를 하든 32억 달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10억 달러도 안 된다.
매도 압력의 감소는 장기 보유자 집단의 총 공급량을 살펴보면 특히 두드러지는데 최근에 1470만 비트코인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들 사이에서 홀딩이 여전히 지배적인 시장 형태임을 시사하고요. 축적 및 만기 흐름이 유통 압력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가지고 뭐 최고치입니다. 1470만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장기 보유자들 코호트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155일이라는 시한은 현재 1월 말 두 번째 신고 형성에 근접하고 있다. 최고가에. 이는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돌파 시점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때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빠졌을 때도 팔지 않고 잘 견뎌가지고 155일 이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홀딩을 한 거죠. 대부분이 뭡니까? 대부분이 뭐 ETF로 들어왔잖아요. ETF로 들어오고 또 상장 기업들이 막 질러댔기 때문에 그들이 팔지를 않고 현재 홀딩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활력 지표인데 활력 지표는 시장 특성의 변화를 포착해서 코인데이 파괴 지출과 코인데이 생성 간 홀딩 간의 전체 균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기 보시면 요게 활력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좋을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내려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지출이 투자자의 주된 선호사항을 나타내고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는 홀딩이 지배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시사합니다. 자, 과거에 이전 두 번의 사상 최고치 형성 기간 2024년도 3월 그 다음에 2024년도 11월이죠. 이전 두 번의 사상 최고치 형성 기간 동안 활력 지표는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며 이는 시장이 지출 활동과 이익 실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통적인 특징은 최근 최고치 돌파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활력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홀딩이 그렇죠. 비트코인 보유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더욱 강화시켜주며 새로운 지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범위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금 못 팔아요. 팔아봤자 뭐 포뛰고 차 뛰면은 이익 남는 것도 없어요. 맞죠? ETF 수수료를 받고 하지만은 이걸로는 성이 안 찹니다. 과거에는 낮은 가격에 잡았기 때문에 7만 불 넘었을 때도 엄청난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10만 불 넘었을 때 큰 익절을 했지만 지금은 평단이 그렇죠. 장기 보유자들의 평단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있다. 홀딩. 그리고 매도 위험 비율을 살펴보면 매도 위험 비율은 시장 내 투자자 활동과 시장이 균형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도 위험 비율도 높다가 낮다가 계속해서 전고를 넘지 못하고 낮아지는 경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높은 값, 요게 높다. 매도 위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원가 대비 상당한 이익 또는 손실을 실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손실도 될 수 있고, 뭡니까? 익절도 될 수 있습니다. 팔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익절에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실에 팔기도 하잖아요. 그걸 나타낸 겁니다. 요거가 높다는 거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가 크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요 매도 위험 비율 SRR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그렇죠. 비트코인이 원가 기준치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손익분기점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거는 시장이 더욱 균형 잡혔음을 나타내고요. 변동성이 감소하는 시기와 종종 일치합니다.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죠? 높아졌다가 낮아졌죠. 사상 최고치에서 차익 실현의 매수세가 급증한 이후에 단기 보유자들 집단은 유통 압력을 현저히 줄였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대가 투자자들이 매도를 지속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요. 추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 구간은 이도저도 아닌 구간이라는 거죠.
팔기도 애매해요. 사기도 애매해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려면 이게 다시 매도 이연 비율이 올라가려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익절하면서 팔든지 아니면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손실로 내면서 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요 SRR 매도 이연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다?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수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업비트나 비썸에 원화를 집어넣고 사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그걸 거래소로 집어넣어서 거래를 합니다. 중앙화 및 탈중앙화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되는 주요 호가 자산 역할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자본 즉 그쵸 드라이 파우더를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오실레이터 SSR을 사용할 수 있는데 SSR 요겁니다. SSR은 비트코인의 공급량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과 US 달러 유동성 간의 상대적인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여기 보시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이게 이제 SSR 값이 높을 때 낮을 때입니다. 요 낮은 SSR 요 때죠. 요때 보통 낮은 SSR 할 때는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받았어요. 이거죠. 안 좋을 때입니다. 낮은 SSR은 비트코인 공급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표시된 구매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높은 SSR은 비트코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 구매 능력이 감소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약한 수요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야 되는 거죠. 네. 현재 정규화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 SSR은 이 구간이거든요. 기준선 근처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현재 가격 수준을 상대적 균형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지표인데 이는 요 SSR이 상당히 높았던 이전 여기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작년 가을이죠. 겨울 10만 달러 돌파 시점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때 굉장히 SSR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 수준은 유사하지만 현재랑 가격 수준은 큰 변동이 없죠. 조금 더 높지만 유사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구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강력한 기반 수요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상황으로 보면. 자,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구매력의 상대적 강도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거래소 구매력 지표를 활용하는 것인데 거래소들의 구매력 이 지표는 거래소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30일 변동을 기록하고요. 미국 달러 기준 30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 변동을 차감하며 다음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소들의 구매 지표를 한번 본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것도 양수값, 음수값이 있는데 요건 비트코인 가격이죠. 예, 요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양수값. 요것들의 양수값과 상승 추세는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 미국 달러와 표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더 많거나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추세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이 더 커졌음을 시사하며 이는 주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와 유동성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수값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값과 하락 추세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 적거나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표시된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 전반의 수요 약화와 유동성 부족을 시사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요 친구들은 사실은 선수들이죠. 예. 현재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대량 유입되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량 유입되던 시기에서 벗어났죠. 네, 지금은 조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주요 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코인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때는 가격이 좀 낮을 때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높아지면 네, 반대 경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언제다 네, 가격이 낮아질 때 산다는 거죠. 가격이 낮아질 때 삽니다. 이제 그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이러한 지금 패턴이 이어진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앞에서 봤지만 확대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점점 더 많은 자본 유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최종 수요 벡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이며 이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순유입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제 ETF보다도 저기 상장된 회사들의 뭡니까 수요가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미국 ETF 수요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ETF가 강력했을 때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ETF가 마이너스로 유출이 됐을 때는 가격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순유입이 가속화되어 7일 평균 최고치인 2억 9,8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본다면 7일 평균 최고치가 2억 9,800만 달러, 최근의 최고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상당한 매수 압력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단기 보유자 기준 가격 98,300달러에서 견고한 지지를 확보한 후에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은 지역적인 강세와 약세 국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대다수 투자자들은 다시 수익을 창출했고요. 총 미실현 이익은 무려 1.2 트릴리온 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익성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가 상당한 이익 실현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홀딩,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실현 이익 감소, 활발성, 하락세 지속, 그리고 장기 보유자 공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반영이 됐습니다. 가격이 이전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어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견고하며 규제 대상 비트코인 상품으로의 꾸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달에 7만 달러 돌파해서 신고 결정했을 때,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가을 말에 다시 또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 7만 3천 불 돌파했을 때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11만 달러 근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이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안 팔았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기관들, 그렇죠? 네, ETF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상장된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금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된다. 그죠? 네.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완전히 오르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해야지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이 언제 얼마까지 간다는 달콤한 분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뭐 5년 뒤에 5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 간다, 200만 달러 간다. 네. 그럼 달콤한 분석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별 의미가 없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거는 최고점 11만 2천 달러를 돌파를 하고 비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 건지, 아니면 많은 또 일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하락 추세로 돌아설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거를 파악해서 나만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번에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 이들은 사고 있지만 기존 고래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기존 고래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데에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면 거기에 맞는 투자 패턴을 가져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거가 안 되니까 막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저랬다. 네.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나만의 결정을 해야지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세요. 아셨죠?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못 갈 건지 그거를 마음속으로 딱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비트를 투자를 하든 이더를 홀딩을 하든 알트를 다 던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팔지 내려오면은 뭐 추매를 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직도 요 갈 건지 말 건지 내 마음속에 결정을 못 했다면 주말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나온 것도 상당히 좋은 고급 자료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온체인 지표를 정확하게 해준 데가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각 개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막 질러대는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하는데 좋은 자료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잘 나만의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둘까요? 조금 시간이 남은 것 같으니까요. 지난주처럼 현재 이제 토탈 마켓 캡, 그 다음에 토탈 2, 토탈 3 오더즈 차트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토탈 마켓 캡, 그렇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7 트릴리온 달러에서 그리고 저기 보면 2020년까지 가면 2022년에는 753 빌리언 달러입니다. 아주 개념 자체가 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보면은 2024년 12월 17일경에 3.72 트릴리온 달러를 찍고 보시면 쌍봉 만들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단계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지금 3.29 트릴리온 달러인데 현재 시간 이게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못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인 겁니다.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여기 못 넘고 결국 빠질 건지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보면 1차트고요. 주봉으로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월봉 차트 잘 안 보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래요. 토탈 마켓 캡 월봉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쳐주면 되거든. 한 번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 고점과 요 저점 요 사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강한 저항선은 3.67 트릴리온 달러, 월봉으로 보면 지지선은 2.89 트릴리온 달러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단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윗꼬리보다는 최근에 아래꼬리가 살짝 더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RSI는 하방 다이버전스가 난 상황인데 똑같이 주봉하고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세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도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확 그쵸? 네, 무마시키고 올라가려 그러면 3.67 트릴리온 달러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어느 시점에 조금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네, 토탈 마켓 캡이 신고 그쪽 금액을 기록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정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한 4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 40%.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40%니까 40%면은 여기죠. 40%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5 트릴리온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는 과정에 뭐 비트도 가고 알트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토탈 마켓급이 5 트릴리온까지 간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 네, 코인 시장 전체에 활기를 엄청나게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고 한 번만 힘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탈 2는 어차피 뭐 비트 뺀 거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토탈 3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3. 예, 토탈 3는 이제 아까 봤던 차트에서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뺀 겁니다.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뺀 건데 이것도 월봉을 잠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주봉 본 것 같아요. 월봉을 보게 되면 요 개념이 있죠. 예, 토탈 마켓 캡하고 어때요? 조금 더 낮아요. 그렇죠? 앞에 봤던 거는 지지선 저항선하고 살짝 저항대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살짝 붙었는데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좀 중간보다 좀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뺀 나머지 알트들은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가지고 좀 재미를 못 봤다. 그러니까 그렇죠? 비트하고 이더를 우선으로 한 투자보다는 조금 수익률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자체가 더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토탈 3가 현재 830 빌리언 달러인데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그죠?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1.16 최고점이었죠. 작년 12월에 최고점이었던 1.16 트릴리언 달러를 넘게 되면 쭉 갈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조금 잠시만요. 여기는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으로 한 48%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48%. 그러면은 얘도 여기서부터 48% 쭉 올라가 보면 1.7 트릴리언 달러 정도 그렇죠. 비트하고 이더를 뺀 요 친구들은 1.7 트릴리언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들이 거기까지 시가총액이 끌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게 쭉 간다면 1.7이니까 이쪽인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그죠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겠죠 알트들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면 뭐 잡코인들은 어떨까요? OTHER 오더즈죠. 오더즈.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뺀 거니까 뭐 잡코인들 시가총액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비트 비싼 거래하면서 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거의 보는 데가 없을 겁니다.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까보다 더 하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니까 거의 뭐 지지선에 붙어 있어요, 지지선에. 여기 보시면 지지선에. 그러니까 이 잡코인 위주로 뭔가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좀 버는 것 같지만 올라갈 때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차트가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지금 녹색으로 마감을 못하고 빨간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이때랑 비슷하죠. 2023년 8월과 조금 비슷합니다. 6월 그때도 보시면은 올라왔다 그때 쭉 빠졌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더블 그쵸? 이 쌍바닥 찍고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쌍바닥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는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쵸? 올라가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메이저 그러니까 비트 이더 메이저 위주로 투자했던 사람보다는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가 막히게 종목을 쫙쫙 찍어가서 들어가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자발트를 위주로 했다 그러면 성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요 신고를 넘어간다고 보면은 얘는 더 크죠, 그죠? 거의 116%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쭉 하면 220%까지 가면 이 정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220%? 그럼 이들의 시가총액이 한 659 빌리언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가니까 갈 길이 엄청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 불장이 한번 온다 그러면 온다. 그렇죠?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익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대신에 여기서부터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렇죠? 이익을 또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과거처럼의 퍼포먼스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차트로만 본다면은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또 한번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와는 다르게 이때 2021년도 이때랑은 다르게 그때는 뭐 예를 들면 100개 코인이 1조 원을 가지고 100개를 올렸다 그러면 지금은 더 넘어 이렇게 이제 더 올라간다 그래도 그때보다 시가총액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선다 그래도 더블이 된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코인은 더블이 아니라 뭐 한 10배 이상은 더 많다고 보면 되죠. 10배 이상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기대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하셔가지고 기대를 올라갈 때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길었네요. 하다 보니까 일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잘 내 마음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한 주부터는 함께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